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이제 발리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주를 준비하시더라도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들어오시면 좀 계획을 세우신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가정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3인 가족이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리고 아기 하나, 이렇게 3명이 사는 가족이고, 방 3개짜리의 집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2층 집을 살고 있고, 차 한 2대, 그리고 오토바이 1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총 생활비로 한 1,500만 루피아에서 조금 많을 때는 1,700만 루피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이 교육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아직은 저 유치원을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비가 포함되지 않은 생활비가 1,500에서 1,700 정도 루피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각각 항목별로 생활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저희 식비가 전체 생활비에서 한 7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데, 주로 저희가 가는 물건을, 식자재를 구매하는 곳이 일반 현지인들이 가는 슈퍼마켓이 아니고 주로 외국인들이나 이제 조금 여기 현지의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가는 슈퍼마켓이에요. 저희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데 가는 건 아니고, 현지인들이 가는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저희가 원하는 식재료가 없어요. 고기가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돼 있고, 신선한 고기가 있고, 뭐 우리가 원하는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 이런 게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원하는 식재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비싼 마트를 가게 되고, 그 마트에는 우리가 원하는 식재료가 충분히 있거든요. 한국 제품도 수입 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산 식재료도 많이 들어와 있고, 뭐 김밥 만들기 위한 단무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떡볶이를 먹고 싶을 때는 떡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조금 비싼 마트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트에 가게 되고, 외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2번, 많게는 3번 정도 외식을 하는데, 물론 이제 배달 음식까지 포함입니다.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어쨌든 총 한 달 식재료비 포함, 외식비 포함해서 한 70%, 한 1,000만 루피아 정도?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8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그 나라의 보통 물가를 계산하려면 술값이나 담배값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 담배값은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한 갑에 비싼 담배는 한 2만 루피아 정도 하고요. 조금 저렴한 담배, 현지인들이 피는 담배 중에 필터가 없는 담배들도 많이 있어요. 잎만 말려져 있는 담배가 있는데, 그런 거는 한 10,000에서 13,000 루피아, 예, 저렴한 것들이 있습니다. 담배값은 싸지만 반대로 술값은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전체적으로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이 주류에 대한 세금을 많이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세가 상당히 셉니다. 소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뭐 마트에 가시면 뭐 1,200원, 1,300원이면 한 병 구매하시지만, 여기서 소주 한 병,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같은 거 구매하려면 마트 가시면 한 15만 루피아 정도 해요. 상당히 비싸잖아요. 거의 뭐 10배 수준인데요. 식당에 가시면, 한국 식당 가서 소주 주문하시면 거의 뭐 18만 루피아,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20만 루피아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술값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소주는 너무 비싸서 잘 못 마시고요. 예, 맥주를 주로 마시는데, 맥주 같은 경우는 이 마트별로 가격 차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주로 가는 빼삐또라는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빼삐또 같은 경우는 한 병에 4만 루피아 정도 해요. 큰 병 기준으로, 큰 병이 한 620ml 정도 되는데요. 큰 병 기준으로 4만 루피아인데,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현지 도매 슈퍼마켓이 있어요. 도매 슈퍼마켓은 한 병에 약 25,000 루피아 정도 합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도매 슈퍼마켓에 주문을 할 때 한 상자로 주문을 합니다. 한 상자에 16병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6병을 주문을 하면
개당 금액으로 따져보면 한 25,000루피아입니다. 그리고 공병은 나중에 새로 상자를 주문할 때 공병값은 이제 맥주값에서 제하고 그리고 보통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맥주를 사냐에 따라 금액 차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통비인데요. 교통비는 저희는 대중교통을 거의 전혀 이용을 안 하고요. 가끔 이제 고잭이나 그랩 같은 걸 타긴 하지만 주로 저희 승용차, 자가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가 이제 2대 있는데 예를 들어 1500cc짜리 기준이면 한 달에 유류비로 한 50만 루피아, 60만 루피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기름을 넣을 때마다 약 20만 루피아 정도 기름을 넣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00cc, 저희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작은 차 1000cc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2주 정도에 한 15만 루피아만 넣으면 충분히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한 달이면 한 30만 루피아죠. 그래서 토탈 둘이 합쳐도 한 달 동안 100에서 120만 루피아 정도밖에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유류세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리터에 그 가장 저렴한 휘발유가 프리미엄이라는 휘발유가 있는데 프리미엄이 1리터에 6,550 루피아고요. 그 위에 등급이 옥탄가에 따라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건데 물론 프리미엄은 옥탄가가 낮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위에 등급인 퍼티라이트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프리미엄은 세제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세금 지원이 되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티라이트는 세금 지원이 안 되는 기름입니다. 퍼티라이트가 1리터에 7,600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 위에 등급이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에 속하는 이제 퍼타막스라는 휘발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9,000 루피아가 넘습니다. 9,500 루피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유류가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비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이제 TV랑 인터넷인데 요즘은 발리도 이제 패키지 상품이 나와요. 그래서 TV랑 인터넷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등록을 하시면 TV랑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에 따라 금액이 좀 다르는데 한 달에 10MB짜리를 써요. 10MB짜리 속도의 채널은 TV 채널은 기본 채널 플러스 I가 있어서 어린이 키즈 채널을 추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대략 내는 금액이 한 49만 루피아 정도 세금 포함해서 49만 루피아는 기본 인터넷, TV 그리고 모뎀 대여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49만에서 50만 루피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이제 전화세인데요. 통신비는 이제 인도네시아는 물론 우리나라처럼 후불제 시스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선불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충전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손님들이랑 통화할 일도 많고 전화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0에서 30만 루피아 정도 쓰고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인터넷밖에 사용을 안 해요. 전화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10만 루피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국제 전화를 하시고 싶을 때는 아무래도 통신비가 좀 비싸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잘 되다 보니까 국제 전화를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스톡을 사용을 하다 보면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을 사용하면 국제 전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일을 하더라도 주로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경우도 많고 이메일이나 그런 메신저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직접 전화 통화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통신비는 약 30만 루피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섯 번째는 이제 전기세 같은 경우는 집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 기준으로 보면 일단 3인 가족에 에어컨이 4대가 있습니다. 방마다 한 대씩 있고 거실에 한 대, 4대가 있는데 그걸 동시에 다 틀진 않아요. 거실에 있는 에어컨은 거의 매일 하루 종일 돌아간다고 보면 되고 방에 있는 에어컨은 주로 잘 때만 또는 제가 뭐 해야 할 일이 작업이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경우고 그리고 TV 모뎀은 항상 켜져 있는 것 같고 TV를 근데 시청하는 시간은 주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세탁기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돌리는 것 같고, 그리고 냉장고는 24시간 돌아가고요. 뭐 그 정도 전기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이 한 70만 루피아 정도. 충전하면 한 달간은 이제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집은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전기세가 그 정도인데, 만약에 가정에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장 모터가 주기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전기가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수영장이 있다면 30% 정도 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기세 잡으시면 될 것 같고, 7번째 수도세입니다. 수도세는 만약에 지금 저희 집처럼 지하수를 쓰는 가정이라면 수도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지하수는 무료니까요. 대신 이제 지하수를 끌어당겨서 펌프로, 물탱크로 올리는 펌프, 그리고 물탱크에서 다시 밑으로 쏘아주는, 수압을 위해서 쏘아주는 펌프가 있기 때문에 그 전기세는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수도세는 들지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전 집에 저희 집 살았던 집처럼 진바란 지역에 사시면 주로 수도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대가 높다 보니까 지하수를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바란 울루와뚜 지역 같이 수도를 쓰시는 경우는 한 달에 수도세가 적게는 10만 루피아에서 많이 나올 때는 30만 루피아까지 나옵니다. 그 기준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 아기를 이제 물통에 물을 받아서 목욕을 시켰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세차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빨래는 거의 이틀에 한 번 또는 매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달 수도세가 10에서 많게는 30만 루피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째, 가스비. 가스는 도시가스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LPG 가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라는데, LPG 가스는 이렇게 작은 연두색으로 된 작은 가스통이 있고 파란색으로 된 좀 큰 가스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외국인은 아무래도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큰 가스통을 써야 돼요. 큰 가스통 용량은 제가 자막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사진이랑 함께. 큰 가스통을 사용한다는 기준으로 보통 큰 가스통 하나를 주문해서 연결을 하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달에서 길게는 한 5달 정도 쓰는 것 같아요. 한 통당 금액은 15만 루피아 정도, 약. 각 슈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보통 주문하는 도매 슈퍼에서는 15만 루피아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째는 동네마다 관리비가 있어요. 그 관리비에는 동네를 청소해주는 비용이나 보통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동네는 그냥 일반 주택 단지다 보니까 타운하우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비가 없는 그냥 일반 주택가예요. 그래서 청소를 따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직접 청소를 해야 되고, 쓰레기를 가져가는 비용이 있는데 한 달에 3만 루피아 정도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비용은 그 쓰레기를 가져가시는 분이 돈을 받으러 한 번씩 오십니다. 직접 그분이 받아가실 때도 있고, 또는 동네 이장이나 동네에서 직접 돈을 거두러 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서는 그 경비가 있는 단지였기 때문에 그 단지의 경비 비용, 그리고 그 마을을 청소해 주시는 분 청소비, 그리고 쓰레기 가져가는 비용 다 포함해서 한 달에 15만 루피아 정도 냈어요. 그래서 요거는 관리비 같은 경우는 각 동네마다 전부 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사하실 때나 또 집 구하실 때 집주인에게 여기 동네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는 기부해야 되는 기부 비용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네, 10번째, 식수 비용입니다. 식수는 주로 이제 아쿠아 갤론으로 된 통을 주로 저희가 주문을 해서 사 먹는데, 요리를 할 때나 또는 양치할 때, 그리고 먹는 물 요걸로 사용하는 게 아쿠아 갤론입니다. 그래서 한 통에 약 동네마다 슈퍼마켓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한 통에 약 15,000 루피아에서 비싼 데는 약 2만 루피아까지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저희가 한 8통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통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집에서 요리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쓰시겠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음식 조리할 때 기본 1차 헹구는 거는 수돗물로 그냥 지하수로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헹굴 때 아쿠아를 받아서 헹구는 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째. 11번째는 집에 이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들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집안일이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정부를 이제 불러보시면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금액이 1인당 얼마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발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한 230만 루피아 정도 되거든요. 230만 루피아인데 물론 풀타임으로 쓰셔갖고 이 최저임금을 주시고 가정부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약 2~3시간만 그냥 청소랑 빨래, 설거지만 해주고 가는 가정부도 있어요. 이렇게 짧게 사용한 파트타임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한 달에 뭐 100만 루피아에서 뭐 많게는 150만 루피아, 부르는 일수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뭐 월, 수, 목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같이 사는 가정부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이 월급을 또 이제 서로 협의를 보잖아요. 일하는 사람과 그거에 따라 금액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평균 200만 루피아에서 정말 비싸게는 300만 루피아까지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사도 비슷합니다. 최저임금이 230만 루피아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바라보시되 조금 오버타임이 되면 조금 뭐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밥값 정도 챙겨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 감안하시면 약 250만 루피아에서 300만 루피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기를 키우는 집이라면 기저귀 같은 거 많이 쓰고 이제 공산품 필요한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보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현지에서 생산한 것 중에 저렴한 게 있어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막상 구매해 보시면 만족감을 느끼시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좋은 걸 구매하시다 보면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비싸진다. 왜냐? 수입품이기 때문에. 수입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한국보다 훨씬 더 금액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발리에서 생활하실 때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뭐 충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가족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좀 더 좋은 영상,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추천 눌러주시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